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했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이고 수요일 함께하고요. 정치꾼 도시 여자들 함께하실 분들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죠.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 분이 더 와야 되는데 네. 지각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저희가 그래? 하겠습니다. 네, 네. 넓은 마음으로. 그럼요. 네, 네. 그 저희가 오윤혜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윤혜 씨 온다고 해서 뭐 구박하거나 그러지 말자고요. 아유, 네. 그럼요. 네. 들어오실 때 고백하실 것 같아요. 아예 예.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네. 여기 구박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계단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숨차. 숨쉴 예. 여유를 드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수요일 뉴스 다이브 평소와는 좀 다르게 확대 편성이 좀 돼 있습니다. 보통 1부, 2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3부까지 좀 진행을 해야 돼요. 오.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가 오늘 직접 출연을 하시고 그 변호사 문건일 변호사도 함께 출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검찰에 이거 포렌식 때문에 제출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그 PC 실물이 현장에 옵니다. 오. 예, 그리고 저희 한겨레가 드디어 입수를 했군요. 네, 한겨레의 이제 한겨레 20일 김환 취재팀장이 네. 그걸 어제 자료 정리를 예. 지금 사람이 PC를 들고 오나요? 예. 그게 저기 그 뉴스타파로 간 줄 알았는데 이사를 또 오는 모양. 그게 또 다른 PC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 PC를 실물을 가지고 올 거고 PC가 여러 대입니까? 예. 그리고 그 하드를 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환 기자는 지금 눈빛이 시커멓습니다. 네. 예. 하루 만에 안 될 텐데. 네, 오늘 그 3부에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방송을 이걸저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매부쇼에 한번 갔다 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다른 이야기, 좀 더 깊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네, 초록색의 오윤혜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그린 윤회. 조용히 들어오면 된다고 했는데 예. 뭔가 그게 안 될 것만 같아요. 우리가 예상한 거랑 똑같아요. 숨차죠. 아 장난 아니에요. 아 여기 계단이 나만 숨찬 게 아니야. 200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200개. 계단 200개. 예. 장난 아닙니다. 고생하셨어요. 오시느라고. 죄송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뉴스로 나온 것 중에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부터 뉴스 나왔던 이재명 후보의 이 공직선거법 최종심 대법원 선고가 내일 오후 3시에 있을 거라는 예고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이 법률 또 사법부 또 검찰 수사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2부에 중증검찰센터 김기현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하고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 1부 이 시간에는 뭐 정치 현안이라든지 지금 대선을 준비하는 각 당의 모습들이 있고, 그 당에 속해 있는 인사도 아니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으나 계속 대선판에 이름이 거론되는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최종 후보가 일찍 선출이 됐고 선대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보여주는 행보라든지 만나는 인사라든지 영입하는 인사라든지 외연 확장 그리고 통합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이런 내용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장윤선 기자께는 좀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출되고 나서 지금 사흘 나흘째 이제 되는 건데 그 행보를 어떻게 총평하고 계신지. 일단은 그 이번 그 이재명 선대위의 그 캠페인 전략은 앞서 이제 그 저도 그 현장에서 막 취재하다가 한겨레 TV로 넘어왔는데요. 경청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12.3 내란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성장 발전시킬 것인가, 그 전체의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을 모으는 그런 예. 전략의 선거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과거에 제가 이제 선거 취재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진영이 나누어져 있어서 뭐 진보 보수, 그렇죠. 때로는 예. 이렇게 갈등하는 이제 양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특히 워낙 국민의힘 그 분위기가 이 패전적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취재하기에는 컨텐츠가 너무 빈약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운동장을 일단 넓게 쓰기로 결심을 예. 하고
과거에는 진보 인사들 중심으로 편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중도 넘어서 보수 인사들까지 포괄하는 특히 사실 TK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해도 안 되는 지역이야. 그래서 과거부터 좀 살짝 포기하는 그 지역은 조금 우리한테는 어려워요. 최대치가 PK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전략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네. 활용을 했는데 이번 선거 캠페인은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 선거판 자체가 매우 커졌다. 그러니까 용광로 선대위 그 박지원 의원식 표현이면 샐러드볼 선대위. 쌀볼 예. 아, 샐러드볼. 예. 사라다볼. 일본 말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 좀 분위기나 전반적인 기류나 이걸 종합해 보면 전체적인 국민 승리로 만들고자 하는 진영을 넘어서 전체 국민들의 승리를 만들고자 하는 민주당의 전략이 좀 녹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선대위 출범하면서 뭐 현장 취재를 하셨으니까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라고 이제 선대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경청, 현장 중심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우리 방송미 전 최고는 이제 당적이 있으시니까 네네. 민주당 내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 어떤 부분이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인사들 영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뭐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 어렵겠지만 근데 그 목소리가 저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선거 전략 자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그 각오가 일단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뭐 더해서 압승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압도적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서 표현이 저는 되게 적절했다 생각하는데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 점퍼 입는 모습 보셨겠지만 이재명 후보 여기 점퍼 1번 기호 1번 끝에 빨간색이 살짝 붉은색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 민주당 각오를 한 거죠. 이 보수층, 이른바 쉐임 보수까지도 다 끌어안겠다라는 전략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보수 인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크게 지장은 없는 상태고 오히려 끌어모을 수 있는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더 큰 예.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입되는 인사들 몇 면을 보더라도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한나라당 이제 참 오래된 당이에요. 지금 보면. 예. 제가 그 누굽니까? 권오을 의원. 진짜 오랜만이다. 20년 만에 연락을 드리려고 봤더니 휴대폰 번호가 017이더라고요. 아직도요? 017 이후에 연락을 017 이후에 연락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 그 시절에 썼던 번호를 그렇죠. 가지고 계신 20년 거고. 전에 만났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오래된 거죠. 이제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삼선을 하고 안동에서 삼선했으니까 예. 삼선을 하고 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자체가 윤석열 어쨌든 뭐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 표현에 따르면 양아들을 예. 입양을 했는데 용병을 데리고 들어온 그렇죠. 거였죠. 근데 예. 이 친구가 외국인이라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다라는 표현들을 자기들이 썼어요. 근데 그런 정도인데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망해가는 분위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정치에 비전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전직 그 한나라당 출신의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이 상당히 민주당으로 와서 새로운 정치를 좀 해보겠다라고 판을 넓게 펼치는 지금 말씀하신 권오을 전 의원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인기 전 의원도 이번에 그렇죠. 네. 국민 대통합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함께 일을 한다. 여기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네. 그러니까 MB 때 법제처장이었던 인물인데 결합을 한 거고 여기에 뭐 아신 것처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공동으로 한다는 거. 그 외에도 인사들 영입 인사들 이름 들으면 오랜만에 들으면서 맞아요. 반가운 분들이 있어요. 뭐 강금실 전 법무부 네. 장관. 김영춘 전 그렇죠. 의원. 와 이게 뭐 얘기를 하자면 또 정은경 네네. 전 질병청장 그렇죠. 이름도 나오면서 사람들이 맞다 있었지. 아니 제가 저런 지금 분들이. 방금 전에 국회에서 라이브하고 네. 왔잖아요. 레드 카펫만 없었지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추억의 정치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야 내가 대구에서 보고 처음 보네. 야 우리 부산역에서 보고 처음 봤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추억 속의 스타 정치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을 넓게 쓰고 이번 선거는 압도적인 국민의 승리로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힘을 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예. 실현해 가야 한다라는 어떤 국민의 명령 속에서 이런 집합체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혜 씨는 이번에 영입 네. 인사들 중에 좀 인상적인 분 없었어요? 저는 사실 다 모르는 분들이었고요. 정치에 관심 가진 지가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조금 놀라웠던 거는 지난 3년 동안 진보 보수 이념 논쟁이 많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과연 저들이 과연 뭐 통합이라는 걸 할 수가 예. 할 수나 있을까 걱정했고 뭔가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 진영 논리를 더 이렇게 조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서로 힘을 합쳐서 나라를 좀 발전시켜주고 너네가 힘을 합쳐서 좀 문제를 해결해줘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지자들의 바람대로 갔다. 지금까지는 그 바람이 좀 전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보면서 주목했던 거는 일단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추억의 이름들 그리고 예. 이제 한때는 굉장히 이름을 날렸으나 잠시 이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 분들을 이제 다 끌어모아서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어떤 파격적인 정치적 효과를 누리면서 동시에 의원들은 보면 딱 지역 안배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선대위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골목골목까지 의원들이 찾아가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모 최고위원과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거는 책상에 앉아서 머리만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자기는 그 지난 대선에서 아쉬웠던 점이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지역에 본인 뭐 하다못해 본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한 명이라도 더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인선을 보면 뭐 지역 안배라든지 위원회를 굉장히 잘 쪼개면서도 동시에 현장 중심으로 의원들이 포진해서 현장에서 좀 그렇죠. 더 뛰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재밌는 게 예. 민주당이 약간 보험회사식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요. 무슨 얘기냐면은 숫자를 딱 놓고 이런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40만 표 졌는데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는 150만 표 이기겠습니다. 이제 김승원 경기도당 예. 위원장 뭐 이런 얘기하고 이게 뒤에 이제 막 그래프 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막 아. 올라가는 거죠. 전화해서 예. 갔대 올려. 그렇죠. 뭐 이런 거고. 근데 지역마다 다 포션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대전은 지난 선거에서 몇 퍼센트, 뭐 3% 졌는데 이번에는 5% 이상 끌어올리겠다. 예. 대구는 몇 표 졌는데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각자의 목표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선거 참 특이한 게 이제 진영을 넘어서 헌법이냐 반헌법이냐, 예. 상식이냐 몰상식이냐.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구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내란 사범을 제외한 모든 세력을 다 모아서 선거를 하자. 그래 참 재밌는 광경을 제가 오늘 봤는데요.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제가 라이브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예. 뭐 나경원 의원, 권영세 의원 막 이러면 유튜버들 계세요. 민주당 계열의 유튜버들. 그런 분들이 막 욕설을 합니다. 근데 그 예전 같으면 막 화도 내고 그럴 텐데 고개를 못 들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당하지 못한 거죠. 기세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세가 완벽하게 눌렸다라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당원들이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된다. 내란숙의 윤석열과 손절하고 1호 당원 출당시키고 다시 어떻게 보수정당으로서의 이 명명을 이어갈지 거기에 대한 수를 내야지 끊임없이 윤석열의 어떤 그 가스라이팅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이번 대선은 암흑속을 걷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선대위 출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청래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선거는 이겨놓고 하는 것이고 선거 운동 기간은 이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판을 어떻게 짜고 싶은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가는 선대위 면면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또 그런 부분들도 판단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펼쳐진 장면은 우리 장윤선 기자가 설명 잘 해주셨지만 그 기세라는 것은 확실히 좀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파격적인 인사를 더 영입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어제 저녁에 밭글로 유승민, 남경필 설이 예. 이렇게 돌아다니긴 네네. 했는데 실제로 끊임없이 구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기자들한테 별도로 알림을 예. 보내기도 했는데 모르죠. 어디까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중도 보수 인사가 정은경 청장이냐라고 민주당 전략가에게 물었을 때 아니다. 더 있다. 예, 더 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것은 1차 인선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매머드급 선대위가 될지는 지금 보기 어렵고 일단 이 판은 되는 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정청래 의원식의 그 입장을 가장 경계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이. 그왜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선거하고 골프는. 그렇죠. 예. 고개 쳐드는 순간 망한다라는 끝까지 거기 봐야 된다, 때문에 끝까지.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민석 그 최고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입장이 혹여라도 바깥으로 나갈까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최대한 겸손하게 그리고 그렇죠. 최대한 국민들의 소리를 듣겠다 이제 경청 모드를 한다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뭐 이겨놓고 하는 선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 아마 정청래 선대위에서 의원도 그 좋아하진 뒤에 않을 것 같습니다. 부연을 하긴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자만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겸손하게 뭐 최선을 다해서 선거 운동하겠지만 그 마음가짐 자체를 이렇게 가지고 선거 운동한다는 그 취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앞서 그 기세라는 부분을 얘기했어서 그 얘기를 좀 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그 넓게 쓰는 운동장 이게 선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뭐랄까 효율적인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분위기는 우리가 뭐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